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통일부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2020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직면한 문제를 소통으로 풀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고위 당국자와 외교 통일 분야의 여야 국회의원,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쇼핑부터 음식 주문까지 모두 집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는 어떨까요? 지금 바로 통일 와수다에서 확인하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뽀시래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으다 왔으다. 다시 하셔야 돼요. 박사님 이거 다시 하셔야 돼요. 통일 왔으다. 보셨죠? 아무래도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가 아니죠. 90살 합쳐서 90살 꽃받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 통신 전문가, 여러분 바로 이 꽃받침 하신 분이 북한 통신 전문가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보가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면서 막 질문 공세를 했는데 제가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에도 이 스마트폰 좀비들 많은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다 만든다고 보면 되겠군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나요?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리랑, 평양. 북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게임을 하면서 흥분을 해서 과연 북한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쇼핑까지 할까? 그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어제 거기서 끊겼죠. 오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두 분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나요? 아내가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쇼핑몰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랑 다른 옷이 와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요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도저히 집에서 못 나갈 때는 얼마나 그 택배 기사님 감사하고 정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제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지난 3월에도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8.2%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100만 원을 구매하면 거의 30만 원 가까이가 온라인 쇼핑을 한 건데 더 놀라운 건 그 거래액의 3분의 2 이상이 컴퓨터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다 주문한 거. 지금 두 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저번 주부터 오로지 그거 하나야. 뭐예요? 북한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하냐 안 하냐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북한에도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있어요? 북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로 전자상업봉사 또 이제 전자상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 전자상점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상품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엄청 다양합니다. 이름부터 대놓고 만물상이라고 해요. 이야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얼굴 있는 거 같은데. 양말 화장품, 옷 다 있고요. 지금 보신 이 만물상이 북한의 아마땡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인기가 높은 쇼핑몰입니다. 화장품, 의류, 신발, 가방, 가전제품, 식료품 필요한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한다고 보면 되고요. 심지어는 음식점 예약 그리고 비행기표까지도 예약할 수 있어요.
북한 선전 매체 서광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 만물상에는 400여 개 기업이 등록돼 있고 450종 6만여 개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북한의 모든 이 온라인 쇼핑몰은 만물상의 독점인가요? 아니요. 원래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은 옥류라고 있고 그다음에 음파산, 실리 등 여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럼 결제도 휴대폰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네, 북한에도 모바일 결제 앱이 있습니다. 울링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으로 전자상점 결제뿐만 아니라 뭐 잔고 조회, 계좌 이체 뭐 이런 모바일 뱅킹의 기초적인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갖춘 걸로 볼 수 있죠. 저런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앱을 보고 결제를 하면 택배 아저씨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결제를 하면 바로 배달까지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온라인 봉사를 확장하기 위해 배달 업체를 증가한다라는 기사를 낸 적도 있고, 이처럼 이제 북한에서 또 배달 서비스를 점점 이제 확대해가면서 유통을 현대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만물상맨이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는 쿡앙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만물상맨. 우리는 왜 배달 앱으로 음식 되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 뭘 시켜 드세요 주로? 전 치킨도 시켜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돈가스? 햄버거도 시켜 돈가스도 시켜 먹고. 요즘에는 그 배달 안 되는 그 음식이 없잖아요. 커피까지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별의별 음식 다 오는. 미나는 어떤 음식? 저 며칠 전에 시켜 먹었어요.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를 배달로? 어플로? 네. 우와. 네, 저 정말 너무 게을러 보이지만 어떤 날은요 정말 도저히 집에서 움직이기 싫은데 달고나 커피가 2시간을 저어야 된대요. 네네네. 이건 맞아요. 못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그 배달 앱을 켰는데 있어. 대신 2,000원 있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그걸 시켜봤어요 진짜로. 우리 한민족이니까 북한도 뭔가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까? 북한의 음식 배달 문화 역시 그 손전화기를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발달하고 있다고 해요. 뭐 떡, 반찬, 뭐 국수 같은 걸 그 손전화로 식당에 주문하면 바로 배달이 오는 거죠. 야, 역시 한민족이다. 대단하다. 와 진짜 이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북한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서 이렇게 원래 조금씩 달라지는 건 않았지만 아주 한 걸음 크게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북한의 휴대폰 확산으로 각 지역마다 물가가 달랐는데 이게 평준화되고 또 이제 그런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정보가 이제 공유되니까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 운송업 등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기고 한마디로 사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한편으론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가격이 $500, $600 하거든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 돈을 축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비공식 시장의 성장은 또 부의 편중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북한말 선생님 모셔가지고 가실 때 한 말씀 남기셨어요. 가르친다는 것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때문에.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두 분을 뵈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이런 대화를 이끌어가신 거를 보고 참 즐거우면서도 맑은 전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2주 동안 특별히 우리 북한의 통신 문화 그리고 또 기술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정진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더 재미있는 통보 맞춤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에도 날래날래 보러 오시라요.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 평화토크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2018년에 열렸던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특별 공연도 재현했다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2018년 남북이 어우러져 평화올림픽이라 불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북한 예술단과 함께한 색다른 공연이 강원도에서 한 번, 서울에서 또 한 번, 그리고 평양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 기억하시나요? 남과 북이 손잡고 평화 분위기를 나누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고 좋아 웃으며 세상을 소원을 그때의 감동을 재현한 평화 토크 콘서트.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6월 10일 경기도 포천의 한 공연장. 이른 아침부터 연주자들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방역까지 철저히 하고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 걸까요? 삼지연 간현악단의 재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그만큼 삼지연 간현악단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을 때 엄청난 감동이 이었지 않습니까?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면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단인데요. 2018년 당시 140여 명의 예술단이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며 색다른 공연을 선보였었죠. 다시 보고 싶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북한 예술단의 공연. 그런데 오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재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15 20주년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왜 이 땅의 평화가 정착되고 구축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올해 6월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햇수로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남북이 나눴던 평화 메시지를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공연을 준비한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연인지 리허설 무대를 잠시 들여다볼까요? 이번 무대에는 노래극단 희망새와 사회적 기업인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는데요. 그들 역시 북한 공연을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의 경우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창적이고 신선한 관현악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악기가 있고 그 전통 악기를 개량한 또 악기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게 연주하는 그런 연주 스타일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쪽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창법이라든지 선율에 있어서의 어떤 민족적 선율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면서도 또 남측에 맞게 좀 잘 표현하려고 좀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진행된 실제 같은 리허설. 이제 본 공연을 볼 차례입니다. 웅장한 관현악의 소리로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남과 북의 노래에서 그날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고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 다시 깃든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 비단 노래와 연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북 평화에 대한 진솔한 토크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대결과 갈등으로 한반도가 점철돼 왔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로 이 대결과 갈등의 한반도를 이걸 한번 그냥 크게 물줄기를 바꾸자. 어쨌든 간에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꿔보자. 물론 거기서 합의 한번 본다고 완전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정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수준 높은 노래와 연주 그리고 토크가 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콘서트였습니다. 포천시가 지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경기도의 북단 마을에서 역할을 좀 해야겠다 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저희들 경기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남북 관계를 저희들이 앞장서서 뚫겠습니다. 접경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단과 분리의 지역이고 대결의 지역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갖다 이제는 거꾸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이 접경지에서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가게 되면 여기서 바로
협력과 연대가 되고 공동 번영의 새로운 기운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동해도 소원은 동해 이 목숨 바쳐서 동의를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동의 이별에 살리는 동의 동의여서 오라 동의를 이루자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는다는 건 평화를 향한 마음까지 함께 나눴다는 것 아닐까요? 그날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 무대에 서서 함께 노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하이평화가 알려주는 오늘의 평화지수.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를 넘어 함경도의 평화지수까지 알아봅니다. 통일부 숏비디오 영상공모전 수상자 하이평화 보시며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이평화, 오늘의 평화지수를 알려줘. 오늘의 평화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의 평화지수입니다. 이게 얼음 버튼이래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신기하다. 경기도의 평화지수입니다. 이제 통일 포스터 안 그려져서 좋아요. 인정. 내 말이 근데 수학여행 개멀리 가지 않음? 그래도 레알 필요하면 기대되지 않냐? 강원도의 평화지수입니다. 통일되니까 저기 건너 마을은 재개발도 들어갔어. 이제는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윗동네는 어때? 함경도의 평화지수는 죄송해요. 아직 알 수 없어요.